안녕하세요, 차파리박입니다. 오늘은 기아의 K9 차량 시세 한번 보도록 할 거고, 이제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1세대가 나온 게 12년도쯤에 나왔으니까 거의 이제 한 10년 다 돼가죠. 그래서 현재 감가도 어느 정도 된 상태고, 생각보다 키로수가 짧은 것도 많아서 지금 구매를 하시면 가성비가 굉장히 좋을 것 같이 보여서 또 영상 찍게 되었고요. 이제 전산 보기 전에 항상 제가 먼저 설명해드리는 딜러 전산 카매니저 환경 설정 조작에 대해서는 밑에 더보기란에 링크 들어가시면 확인 가능하시기 때문에 그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K9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엔진이 3.3 엔진과 3.8 엔진 두 가지로 나눠져 있고요. 등급도 굉장히 많아요. 뭐 프레스티지, 노블레스, 프레지던트, 뭐 VIP, 이그제큐티브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K9 같은 경우에는 옵션이 어느 정도는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옵션을 따로 짚고 넘어가지는 않을 거고요. 그리고 3.3하고 3.8 통합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키로수는 이제 10년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10만 킬로가 넘은 차들이 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 15만 킬로 아래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무사고차만 볼 수 있도록 세팅을 해놨고요. 가장 싼 게 1150만 원부터 시작을 합니다. 키로수는 13만 9천 킬로 정도 주행을 했네요. 그 밑에 있는 흰 색깔도 1289만 원인데 13만 9천 킬로 주행한 차량이 보이고, 이제 가장 싼 1150만 원짜리 차량 먼저 보도록 할게요. 색상은 검정 색깔이고, 앞에 그릴이 맨 처음에 나온 K9 차량은 이때 같이 나왔던 더 뉴 K7 차량의 앞부분과 굉장히 흡사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멀리서 보면 잘 구별이 안 가기도 합니다. 차량 내부 같은 경우에도 보면 K7과 비슷해요. 이 가운데 시계 있는 것도 그렇고, 이 차는 이제 기본적으로 스마트 키가 들어가고 내비도 장착이 되어 있고 후방 카메라도 나오겠죠. 그리고 핸들에는 크루즈 컨트롤과 핸들 리모컨 장착되어 있고, 하이패스 룸미러랑 후측방 기능이 있고, 앞에 전방 감지 센서가 있고, UHD도 장착이 되어 있네요. 그리고 조수석에는 워크인이 장착되어 있고, 열선이 이쪽에 있네요. 아마 여기 보니까 통풍은 없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이제 성능 기록부를 보게 되면 용도 이력은 없는 차고요. 사고도 없습니다. 완전 무사고 차예요. W가 판금이고 X가 교환인데 지금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이 차는 완전 무사고로 들어가는 부분이고, 성능 기록부 상에 이제 범퍼는 나오지 않기 때문에 보험 이력에 범퍼 교환한 거는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누유는 없다고 되어 있고요. 밑에 특이사항에도 다른 내용이 없는 거 보니까 뭐 이 정도면 차에는 크게 이상이 없는 것 같이 보입니다. 차가 들어온 날짜가 8월 18일에 들어왔네요. 그러면 이제 한 3달 정도 된 차량인데 그동안 왜 안 나갔을까? 한 번쯤은 이제 의심을 해봐야 되는 차고, 물론 그동안 차주분이 비싸게 차를 올려놔서 비싸가지고 안 팔렸을 수도 있지만 그게 또 아닐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꼼꼼하게 확인을 해서 구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바로 밑에 있는 흰 색깔 1289만원짜리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키로수는 같은 13만 9천 킬로 정도 주행을 했고요. 겉에 차량 외관 상태는 깔끔해 보입니다. 위에 루프 스킨이 검정 색깔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같은 프레스티지 등급이기 때문에 방금 봤던 차와 옵션은 동일을 합니다. 근데 이 차는 통풍 시트까지 장착이 되어 있네요. 아까는 열선밖에 없었잖아요. 그리고 이 차는 또 후측방 기능이 빠졌어요. 그래서 방금 전에 봤던 검정색 차는 후측방 기능이 있었고 통풍 시트가 빠졌지만, 지금 보시는 흰색 차량은 통풍이 들어가고 후측방 기능이 빠진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성능 기록부 보게 되면 용도 이력은 있습니다. 보통 K9 같은 경우에는 법인에서 많이 쓰기 때문에 아마 법인이었을 걸로 예상이 되긴 합니다만, 옵션이 프레스티지이기 때문에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고요. 사고는 왼쪽 휀다, 그리고 앞에 후드랑 라디에이터 서포트, 오른쪽 휀다까지 총 4곳이 교환이 되어 있고요. 이 정도 교환됐으면 사고가 많은 거 아니냐 하실 수도 있겠지만, 사고 부위가 많은 거는 맞지만 이 차는 무사고로 들어갑니다. 보시면 여기 밑에 사고는 없음으로 되어 있고 단순 수리로 들어간다고 되어 있어요. 앞에 라디에이터 서포트까지는 차 골격이 아니기 때문에 운행하는 데 있어서 크게 문제가 없다고 성능장에서는 판단하기 때문에 무사고로 들어가는 부분이고, 밑에 누유는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이사항에 보시면 이 부분을 잘 보셔야 돼요. 이제 사이드 멤버 미세 판금, 그리고 프론트 엔드 패널이랑 크로스 멤버 교환이 되어 있고요. 부분 판금 도장, 에어백 경고등 점등 뭐가 되게 많잖아요. 이러면 우선은 저는 판매하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이 차는 사이드 멤버 미세 판금만 해도 사고차로 들어가요. 그리고 그 옆에 프론트 엔드 패널이랑 크로스 멤버 또 하나가 있고, 에어백 경고등까지 점등이 되어 있다고 한다면 좀 애매하죠. 에어백 경고등이 별거 아닐 수도 있는데 혹시라도 뭔가 교환을 해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수리비가 추가적으로 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으로 보면 조금 애매하기 때문에 저는 이 차량을 선택하기는 조금 힘들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면 여기 1페이지에서 가장 제가 봤을 때 어떤 게 좋을까 생각을 해보면, 키로수와 금액을 생각을 해본다면 아마 이쯤에서 사지 않을까 싶어요. 이제 1,400에서 1,450만 원대에서 키로수는 뭐 13만 킬로랑 9만 킬로 두 가지가 있어요.
근데 위에 있는 흰색 차량은 등급이 노블레스 스페셜급으로 옵션이 어느 정도 있는 상태고, 그리고 차주분이 적어 놓으신 게 여기 밑에 새 타이어 4개가 교환이 되어 있다고 하시니까 우선 타이어만 해도 어느 정도 금액을 세이브할 수 있기 때문에 전 이 부분을 포함을 해서 고려를 해보셔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보시면 차량 외부는 깔끔해 보이고요, 내부도 뭐 아까랑 크게 차이가 없어요. 다만 바뀐 게 이제 기어봉이 바뀌어 있는 상태고요. 아까 봤던 프레스티지 등급에서는 이 전자식 기어봉이 안 들어갔었잖아요. 그리고 이 차는 HUD랑 후측방 둘 다 들어가 있는 상태고, 통풍 시트도 있고요. 이제 성능 기록부 보게 되면 왼쪽 휀다 하나 교환이 되어 있습니다. 뭐 이 정도면 굉장히 양호하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셔도 될 부분이고, 밑에 누유가 미세 누유가 하나 있어요. 실린더 헤드 가스켓 쪽에 이 미세 누유 하나 있는 부분이고, 이 부분도 뭐 직접 보긴 해야겠지만 크게 걱정할 거리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특이사항에 보시면 밑에 서포트 손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서포트가 뭐 라디에이터 서포트를 말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 부분은 한번 차주분한테 전화를 해서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이 보이고요. 차량 들어온 날짜가 9월달에 들어왔어요. 이제 2달 조금 넘었죠. 3달 다 돼 가는데 이 정도면 구매를 하셔도 크게 나빠 보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밑으로 내려가면 이제 금액대는 점점 올라갈 거예요. 1,500만 원대로 올라가고 1,600만 원대도 금방 올라가죠. 그러면 키로수가 이제 11만 킬로대로 조금 줄어든 상태고, 그래도 이제 대형 세단인데 나는 10만 킬로 아래에서 볼 거야 하시는 분들은 이제 가장 싼 게 1,450만 원부터 시작을 하고요. 10만 킬로 아래로 본다면. 그리고 금방 1,500, 1,700만 원, 1,800만 원대로 넘어갑니다. 이제 한 1,800만 원대만 가도 뭐 6만 킬로짜리도 있고 7만 킬로짜리가 나와요. 예, 그래서 킬로수는 조금 짧게 구매가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다음에 나온 더 뉴 K9 차량이 있고요. 해당 차량은 2015년도부터 나왔습니다. 그래서 겉에 외관 보시면 앞에 그릴이 좀 바뀌었죠. 뭔가 고급스럽게 바뀐 것 같긴 한데 개인적으로는 조금 그렇긴 해요. 이제 이 차는 15년도부터 나왔으니까 이제 한 5, 6년 정도 됐죠. 그러면 키로수가 이제 10만 킬로대 정도면 이제 정상 키로수기 때문에 10만 킬로 안쪽으로 최대한 보도록 할게요. 차량 금액은 이제 2천만원 초반대부터 시작을 합니다. 등급은 프레스티지도 있고 노블레스, 이그제큐티브 등급이 있는데, 이제 가장 맨 위에 있는 차량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키로수는 9만 킬로고 검정 색깔입니다. 방금 사진으로 앞부분을 봤었는데 차량 내부 보시면 이제 조금 많이 바뀌었죠. 그리고 기어봉은 프레스티지 등급인데도 전자식 기어봉으로 바뀐 상태고, 상단에 썬루프가 장착이 되어 있고 내비는 정품 내비로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문 쪽에 전동 시트랑 통풍 시트, 열선 시트 있는 건 똑같네요. 그리고 앞에 전방 감지 센서랑 HUD가 장착이 되어 있는 상태고, 아쉽게도 후측방 보조 센서가 빠진 상태고요. 성능 기록부 보게 되면 용도 이력은 없는 차고 사고도 없습니다.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그리고 누유도 없다고는 되어 있고, 밑에 보시면 트렁크 조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트렁크를 아마 조정이라고 되어 있으면 도색 정도는 한번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아마 나사를 푸른 흔적이 보여서 그럴 거예요. 이 차도 들어온 지가 8월 31일 날 들어왔기 때문에 거의 한 3달 정도 된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차 상태는 나쁘지 않아 보이는데 그동안 왜 안 팔렸을까 한 번쯤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노블레스 등급이 하나가 또 있어요. 키로수는 75,000이고 무사고 차량이라는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제 검정 색깔이기 때문에 깔끔한 상태고, 그리고 전자 파킹 브레이크가 들어갔네요. 썬루프도 장착되어 있고 전동 트렁크 들어가 있고요. 뒤에 리어 커튼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라운드 뷰가 장착이 되어 있네요. 이제 성능 기록부 보시면 용도 이력은 없고, 이제 사고가 앞에랑 뒤에 조금 있습니다. 앞에는 라디에이터 서포트 교환이 되어 있는 상태고, 뒤에는 트렁크 리드 그리고 리어 패널까지 교환이 되어 있습니다. 이 차는 사고로 들어가요. 뒤에 리어 패널이 교환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고로 들어가는 부분이고, 근데 이 부분이 어디냐, 이제 트렁크를 닫으면 트렁크 닫힌 부분이랑 맞닿아 있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 부분이기 때문에 실제로 운행하는데 크게 지장이 있는 부분은 아니다. 그래서 이 정도 사고라면 저는 판매를 합니다. 그리고 밑에 누유는 없다고 되어 있고요. 근데 밑에 보시면 전손 차량이고 보험가입 제외 차량, 양핸더 탈착, 후드 탈착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차는 저는 팔기는 힘들 것 같고, 전손 차는 웬만하면 구매를 안 하시는 게 좋긴 합니다. 이제 보험 가입이 안 될 수도 있고요. 근데 사고가 그렇게 크진 않은데 왜 전손 처리를 했을까? 약간 그렇긴 하네요. 그리고 이제 2,한 300만원대만 가도 키로수 한 5만 킬로대 차량도 있어요. 등급은 프레스티지이긴 하지만 그래도 키로수가 5만 킬로대면 중고차 치고는 굉장히 짧은 거기 때문에 저는 이 차량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차 상태만 괜찮다면 말이죠. 그래서 금액은 2,350만원이고, 차 내부를 보게 되면 차 내부는 이제 프레스티지 등급이기 때문에 아까 보셨던 그 차량들이랑 크게 차이는 없을 거고요. 이제 보셔야 될 거는 이쪽 UHD랑 후측방 센서가 장착되어 있는지
거기에 있는 차가 있고 없는 차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이 차는 둘 다 없습니다. 이제 성능 기록부 보게 되면 용도 이력은 있네요. 근데 사고는 없고 누유도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키로수가 짧으면 차 상태는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더 뉴 K9 차량은 적정선에서 본다고 하시면 2천만원 초반대에서 한 2,500 사이, 그 정도 대에서 구매를 하시면 적당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온 더 K9 차량이 있습니다. 이 차는 그래도 18년도 이후에 나왔기 때문에 아직 연식이 이제 3년 됐죠. 그래서 금액이 어느 정도는 감가가 됐지만 그렇게 많이 감가가 되진 않아서요. 이제 금액은 3천만원 초반대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도 기본 차값이 5천이 넘기 때문에 그래도 2천만원 정도면 감가가 생각보다 많이 됐죠. 이제 3년 됐으니까. 근데 아쉬운 거는 저는 그릴이 조금 개인적으로 마음에 안 들어요. 앞에 보시면 그릴이 저는 생각보다 좀 별론 것 같아서 차라리 이 전 모델이 조금 더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차량 내부는 이제 옵션이 조금 더 많아졌을 거예요. 그리고 디스플레이도 따로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고, 이제 아까 봤던 더 뉴 K9이랑은 조금 틀리죠. 그리고 기어봉도 바뀌었고, 앞에 HUD가 장착이 되어 있네요. 뒤에 리어 커튼, 그리고 어라운드 뷰가 장착이 되어 있고, 이제 워크인이랑 뒷자리에 들어가는 옵션들, 그리고 후측방 차선 이탈 보조 센서까지 있기 때문에 이 차는 그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기능이 들어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성능 기록부 보시면 용도 이력 없는 차량이고 사고도 없고요. 밑에 누유도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솔직히 이 정도 연식대에서는 팔아도 크게 문제될 게 없기 때문에. 근데 키로수가 이제 생각보다 많죠. 9만 킬로이기 때문에 이제 3년 됐는데 9만 킬로면 1년에 3만 킬로를 탄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일반적인 키로수보다는 조금 더 많기 때문에 이제 10만 킬로가 다 돼가면 보증 기간도 이제 끝나가고 교환해야 될 부품들이 생기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차량으로 본다고 하시면 구매하시고 나서 서비스 센터 가서 정비 받으실 건 받으시고, 이제 소모품 같은 경우에는 끝났지만 그래도 엔진 미션 주요 부품 보증 기간은 남아 있기 때문에 한번 가서 점검을 받아보시는 것도 괜찮아 보이고요. 그래서 더 K9 차량은 3천만원 초반대부터 한 3,500만원대 사이에서 구매를 하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물론 그거보다 더 비싼 차량들도 있어요. 그럼 이제 4천만원대 근처도 가는데 그러면 키로수가 더 짧아지기는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K9 시세 한번 봤어요. 이제 맨 처음에 나왔던 1세대 K9 차량과 이제 그 다음에 나왔던 더 뉴 K9, 그리고 그나마 이제 최근에 나왔던 더 K9 차량이랑 지금 나오고 있는 차량은 이제 거의 새 차기 때문에 보지는 않았는데 나중에 이제 좀 시간이 지나고 시세가 조금 떨어지면 다시 한번 찍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보셨던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고 하시면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중고차를 판매를 하기도 하지만 제가 구매 대행도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멀리 계신 손님분이시라면 직접 오지 않으시고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제가 직접 가서 차 상태 확인해드리고 탁송으로 보내드리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멀리 있기 때문에 직접 오셔서 차를 보기가 힘드시기 때문에 이제 저를 믿고 금액을 보내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 꺼려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지만, 저는 어차피 이제 얼굴을 내놓고 판매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금액도 이제 딜러 전사 환경 설정까지 다 오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차 금액만큼은 제가 정직하게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름 차 상태도 꼼꼼히 봐드리고 있으니까요. 혹시 이제 중고차가 필요하시거나 궁금한 부분 있으시다 하시면 제가 자는 시간만 아니면 상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 거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